자, 21년도 3월, 네, 화법과 장문에서, 네, 4번과 7번 사이에서 출제했던 문제였죠. 책을 읽은 후의 대화인데, 네, 사고에 대한 경향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를 했어요. 지민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체크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들 다 읽었지? 네, 책들 다 읽었냐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네, 첫 번째 내용에서 대화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네, 대화 주제를 언급하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사고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자, 우리들의 사고 경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네, 자신의 네, 요거 묶어서 해야 되겠는데, 네, 대화 주제를 언급했죠. 플러스 요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네, 첫 번째 대화 부분이니까 지민이 첫 번째 사고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네, 책 읽은 후에 네, 책 읽은 후에 어떤 네, 소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네,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이렇게 되나요? 계속해서 이어서 대화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를 언급했다,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소감을 제시했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 거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좋았는데 너희들은 어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에 관련된 독후활동 1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땠어? 라고 하는 요 네 번째 내용이 독후활동, 네, 독후활동 1이 있습니다. 1과 관련된 질문도 지금 꺼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독후활동 1과 관련된 네, 질문을 하고 있다. 좀 심도 있게 분석하는 거죠. 다음, 지민이의 두 번째 대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민이의 두 번째 대화 내용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흥미로웠는지 말해줄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네, 의견을 요구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네, 구체적인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의 말하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지민이 갑니다. 세 번째 지민이 언급. 메모를 살피며 해서 메모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네, 메모를 살피며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메모를 살피며 하는 부분인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자신이 메모하면서 요약 정리했겠죠. 그래서 메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의 대화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화 참여자들이죠. 네, 친구들의 어떤 대화를 요약 정리를 하고 있구나. 네,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물론 글로 쓴 거지만 메모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정리를 했고 계속해서 또 다음 지민이로 넘어가 보죠. 메모를 살피면 자, 3장에서 다룬 네, 정박 효과. 그래서 정박 효과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 메모 파트에서 네, 정박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정박 효과는 폭넓은 사고를 못하는 거죠. 정박 효과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네, 5장에서 다룬 네, 확신의 덫.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거부해버리는, 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판단인데 그런 판단이 어떤 유용한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네, 발화제들이 다 이제 정박 효과와 다음에 확신의 덫인가요? 네, 5장의 확신의 덫인데 이것은 네, 대화 참여자들이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었죠. 메모를 보면서 네, 인상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지민이가 아니라 참여자들이죠. 인상적인 내용 누구입니까? 참여자들이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메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어지는 지민, 응, 맞아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 맞아.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메모해 두면 독후 활동할 때 유용하거든. 자, 메모해 두면 유용하거든. 독후 활동 때 메모해 두면 유용하거든. 네, 독후 활동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용은 네, 독후 활동할 때, 네, 독후 활동 시에 예, 메모가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유용성이죠. 효과가 있는 유용성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누구도 나는 책의 서문에 내에서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 없다라는 한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인상적인 내용이죠. 인상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거예요, 이건요. 지민이가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정답만을 말할 수 없다. 정답만 말할 수 없다. 이 내용이죠. 이게 지민이의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정답만 말할 수 없다. 다음 계속해서 또 지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홍철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홍철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뒤에 이어지는 내용,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독후 활동 중 활동 2를 해야 하잖아. 그 부분 내용이에요. 정박 효과나 확신에 대해서 일으키는 사고 경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좋겠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홍철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정박 효과와 확신의 덫입니다. 정박 효과와 확신의 덫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참고하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네, 정박 효과와 네, 확신의 덫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참고하고 그거를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 효과 확인해야 돼요. 이 부정적 네, 효과를 확인을 해서 그것을 지양 또는 지향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네, 추구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정적 효과를 참고를 해서 네, 지향해야 될 네, 어떤 교훈을 염두에 두고 있죠. 교훈을 염두해 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부정적 효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타산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어지는 또 지민의 얘기를 또 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내가 초고에 그 점도 언급하도록 해볼게. 해서 지민이가 계속해서 하는 여섯 번째 내용은 그렇구나. 네, 홍철과 윤주의 의견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홍철과 윤주의 의견을 참고해서 뭐를 하고 있다? 추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참고문에 나와 있는 책도 이거 그 점을 언급하고 있더라 하는 그 내용에 이어서 네, 장문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네, 장문 계획을 네, 세울 것임을 암시하는 것. 장문 계획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점을 초고에 내가 그 점도 언급하도록 해볼게. 다음에 지민 간절한 눈빛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 네, 간절한 눈빛인가요? 이 간절한 눈빛은 예,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겠죠. 네, 자신의 말한 것을 강조하고 있겠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윤주야, 초고 쓸 때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내일까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책 내용을 요약이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네, 책 내용에 대한 요약을 어떻게 하고 있다? 네,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 부탁하려는 의도를 강조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네, 이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이 부탁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마지막 지민으로 들어갈까요? 상냥한 말투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냥한 말투로 준언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네, 상냥한 말투도 밑줄 칩니다. 기본기를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상냥한 말투 하는 부분은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준언어적 표현인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꺼낸 얘기를 보완하고 있죠. 괜찮아, 내가 관련자를 찾아볼게 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네, 자신이 말했던 내용이죠. 자신의 발화를 어떻게 됩니까? 보완하고 있는 거지요. 지민이 끝났습니다.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지민이 대화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홍철을 할까요? 윤주를 할까요? 홍철이 뭐 앞순서에 두 번째 있으니까 홍철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내가 이해가 하기 너무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하려고 목차를 봤더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쉽게 설명을 잘 해놓았더라. 책을 읽기 전과 첫 번째죠. 책 읽기 전의 느낌이죠. 읽기 전의 느낌과 읽기 전후의 느낌이라고 쓸게요. 읽기 전후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기 전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쉽게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기 전에는 걱정을 했고요. 읽기 전에 걱정을 했는데 후에는 어떻습니까? 네, 쉽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 이렇게 느낌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홍철을 가죠. 나는 우주왕복선 그 부분이네요. 나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서 네, 인상적인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주왕복선 네, 챌린저호 부분입니다. 네, 기억에 남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는 성향의 특정한 판단을 강화하여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오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네, 챌린저호 폭파 사건인가요? 네, 챌린저호 폭파 사건을 통해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네, 챌린저호 사건 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성향 그거죠. 네, 확신의 덫이겠죠. 제 5장에서 언급한 네, 요거는 5장에서 언급한 네, 확신의 덫을 인상적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홍철로 가볼게요. 나도 이 책의 작가가 우리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책의 교훈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지민의 말에 지민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네, 개방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교훈, 자신의 느낀 점이죠. 느낀 점, 바로 네, 교훈을 네, 제시하고 있다. 다음 네 번째, 홍철 네 번째. 그런데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러한 사고 경향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자, 여기에서는 지민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동의했지만 여기 또 동의 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정박 효과와 확신의 덫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야. 동의 안 한 것은 그동안 언급했던 정박 효과와 확신의 덫이죠. 확신의 덫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확신의 덫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홍철이가. 그 다음에 또 홍철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윤주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해서 엄지손 비언어적 표현이죠. 뭔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플러스 들어갈까요? 그새 다른 책까지 찾아 읽어보다니 대단하다.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윤주를 칭찬하고 있어요. 효과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홍철이가 있나요? 마지막 홍철이는 없네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홍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윤주가 있죠. 자, 윤주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주는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화자별로 몰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사고 경향을 7가지로 나눠 각 장에서 한 가지씩 설명하는 방식, 책의 구성 방식을 처음에 설명하고 있죠. 책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7가지로 나눠서 하루 한 장씩 일주일간 읽으려고 계획했었어. 그런데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3일 만에 다 읽었어. 그래서 책을 빨리 읽은 거죠. 그래서 윤주가 책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흥미가 큰 것은 뭐로? 3일 만에 읽었죠. 3일에 다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일주일, 7일 계획을 잡았었는데 3일 만에 다 읽었다. 그만큼 흥미가 컸다라는 내용이죠. 3일 표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윤주. 배가 정박할 때 닷을 펄에 박아두면 배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요거 닷을 펄에 박아두는 것이죠. 닷을 펄에 박아두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정박 효과죠. 그래서 요거는 정박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꽂아두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정박 효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흥미로웠어. 그래서 닷펄에 대해서 정박 효과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다. 흥미로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윤주로 갑시다. 목소리를 높여 준 언어적 표현이죠. 그건 책의 내용을 메모해 둔 거야 해서 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했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다음 네 번째. 윤주 좀 찾아가죠. 내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겨서 이 책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책도 찾아 읽었거든. 그런 점을 언급하고 있더라 해서 참고 문헌을 찾아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확장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장적 독서를 하고 있는 거죠. 확장적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과 함께 뒤에 보니까 그런 점을 언급하고 있더라. 홍철과 같은 의견이네요. 찾아 읽은 플러스 요 부분이 홍철과 같은 의견이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다. 홍철과 같은 의견이에요. 다음 겸연쩍은 부분으로 좀 가겠습니다.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비언어적 표현이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겸연쩍은 하는 부분입니다. 겸연쩍은 요 부분은 비언어적 표현이죠.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뭐를 강조하려고? 뭐를 전달하려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하는 부분은 네, 요걸 통해서 홍철이 칭찬을 했거든요. 네, 홍철의 칭찬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겸손한 태도로 반응한 것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역시 비언어적 표현. 그 책을 그냥 도서관에 반납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에서 역시 네, 윤주도 네, 비언어적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안타까운 표정,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네, 책을 도서관에 반납했대요. 책 반납한 거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면서 도서관에 반납해봤는데 어떡하지 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부탁의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부탁을 네, 들어줄 수 없음을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라고 해서 도울 일, 네, 확인이죠. 그래서 도울 일, 네, 말해줘.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서로 협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윤주는 이 대화에서 네, 협력적인 네,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네, 요거까지 정리하면 네, 화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아까 네, 미리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선택지를 살펴봐서 네, 정답이 될 만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만한 내용을 확인해 봐라. 보기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오답을 네, 좀 줄여가라. 오답을 미리 제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